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지난 세네갈 영상 마지막에서 귀국 후 공항철도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으로 영상을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대련 출장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무척 반갑고 대련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련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련은 광활한 중국 땅의 소위 동북 삼성, 즉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중에서 요녕성의 발해만으로 튀어나온 요동반도의 끝에 위치해 있네요. 이런저런 생각 중에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여행객들 짐이 모두 한가득이네요. 지하철역을 나와 공항 내 탑승구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앞서가는 커플 해외여행 가나 본데 무척 부럽네요. 지하철에서 내리면 탑승구로 이동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 그냥 길 따라 쭉 이동합니다. 평일이고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다행히 공항 내에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공사의 티켓팅하는 창구도 비교적 간단하고 탑승 수속에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탑승구로 들어섰는데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 보이네요. 저기 대련 가는 비행기가 보입니다. 대련까지의 비행시간은 대략 45분으로 무척이나 가깝네요. 비행기 탑승 대기 시간 이용해서 대련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대련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45분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로 김포공항에서 제주까지 비행시간이 약 1시간 10분임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련이나 천진 등 중국 동북부 연안 지역의 도시들이 볼거리나 관광자원이 그닥 풍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련은 한국의 역사와 관계가 깊으며 특히 구한말에서 1910년 일본에게 합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한반도 땅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준 도시인 듯 합니다. 대련에서 우리에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관광지는 바로 안중근 의사가 교수형을 당한 여순 감옥이 아닐까 합니다. 도마 안중근 1879년 9월 2일 항해도 해주시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대한독립군의 참모 중장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하였으며 1909년 10월 26일 중국 흑룡강성의 하얼빈 기차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전용하여 사살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우리에겐 너무 나쁘게 유명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인 한국통감부의 초대 통감을 역임하였고, 일본이 강제로 한반도를 병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 및 사살로 여순 감옥에 수감되어 진행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10년 3월 26일에 교수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894年，日本海军联合舰队在中国黄海水域与大清王朝的北洋水师发生了激烈海战。在大清王朝避战主和的政策下，当时堪称世界第一流海军的北洋水师全线溃败，日本人则乘势攻陷了辽南重镇金州和大连湾。 청일전쟁의 패배 후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나눠먹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승전국인 일본도 당연히 중국에서 전리품을 챙기려 합니다. 이에 청나라 정권대사 이홍장과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체결된 조약이라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은 그냥 한번 보시고 그중 일본 내용이 당시 조선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래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과 문호 개방을 통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만주 등 대륙으로의 진출 혹은 침략도 계속 준비를 해 간 것 같습니다. 조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위해서
어차피 일본과 청나라는 한 번은 붙어야 했고 중간에 많은 사정이 있었지만 청일전쟁 직전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은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와 이에 따라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텐진조약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천진조약은 중국 천진에서 체결되어 천진조약이라 하며 당시에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천진으로 가서 조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천진은 발해만 안쪽에 위치해 있고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해상 관문으로 한국의 인천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텐진조약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3번의 내용이 후일 청일전쟁에 직접 영향을 준 듯합니다. 공교롭게 텐진조약도 이들 둘 사이에 체결되었네요. 그 후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고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자체 힘으로 진압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청나라에 진압 도움을 요청하고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여 진압하면서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에도 조선에 대한 파병 소식을 통지합니다. 일본도 조선의 군 부대를 파견하여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였으나 동학농민운동 진압 후 청과 일본 양국 모두 조선 땅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서로 기싸움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와이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조그만 세월이 지나면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을 게다. 준비는 내가 해줄게. 네가 가라. 하와이. 갑신정변 종료 후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천진조약으로 서로 눈치 보면서 조선 땅에서 군대를 철수하였으나 다시 조선 땅에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만 찾고 있던 차에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주먹으로 100% 내가 이기지 뭐. 동학농민운동 발생으로 청나라가 조선 조정의 요청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이에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 땅에 겨우 다시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일본이 조선 땅에서 쉽게 물러날 리가 없죠. 일본은 철군하지 않고 이 기회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확실히 제거하려 했고 중국이 이번엔 김치 종주국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중국식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걸 놓고 관영 매체에서 한국 김치가 망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나라도 조선에 대한 기존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놓칠 수 없으니 청일 양국의 실력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조선은 자국 내의 농민 봉기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해서 외세의 힘을 빌려 진압하려는 것부터가 잘못이긴 한데 어쨌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조선 땅에서의 전통의 경쟁자 중 한 명을 제친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면서 침략의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조선으로서는 자국 내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승냥이를 집안에 끌어들인 셈이죠.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청나라의 완벽한 패배였고 일본의 완전한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은 너무나 무기력했던 것 같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중국 대련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인천공항 출발 후 대련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네요. 대련 도착하니 눈이 반겨줍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